자, 그럼 미적분 3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를 앞서 먼저 살펴봤었는데 그 각각이 미분법, 그리고 적분법, 그리고 수열의 극한과 급수라는 각각의 대단원별로 하나씩 집중해서 물어본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30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안에 이미 부정적분 라지 F가 들어가 있고요. 그 상태로 뭔가 부등식을 설명하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이용하고 이러다 보면 미분과 관계된 요소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 자, 우리 공통 과목에서도 여러 문제를 만나보았던 것들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종합적인 문제로는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함께 물어봤었어요. 자, 그것의 미적분 버전이겠구나. 자, 30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 자체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지금처럼 경우 분류를 해서 두 개의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1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의 꼴, 우리가 많이 그려봤던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어놓은 것으로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양수 범위에선 이 k라는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음수 범위에서도 이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값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미분을 한 번씩 해보면서 살펴봤었잖아. 그거보다 1만큼 우측으로 가서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감소하면서 함수값은 여전히 양수여야 돼요. 이게 우리 사실 수투에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지. 계속 증가하는 거지. 어딘가 이상 못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어딘가 이상 못 내려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증가로 바뀌었는데 함수값의 부호 자체는 더 이상 안 바뀌어요. 그럼 더 이상 못 올라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변곡점이라고도 불렀고요. 점근선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자,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처음에 변곡점 및 점근선을 한 번씩 살펴본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자, 그럼 이제 라지 F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부정적분 두 개를 해주게 되면 C1, C2를 각각 잡아주어야 하고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C1과 C2 사이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C2 이퀄 C1 빼기 2가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본 상태로 라지 F와 F 사이의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나 이렇게 되려면 그래, 빼서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것이 0 이상임을 증명한다. 부등식의 증명. 그래서 이만큼을 하나의 함수로 지금과 같이 보고 이 녀석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최소값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다음을 계산을 통해 h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 다시 미분하고 다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냈다. 자, 나쁘지 않은 풀입니다. 자, 이건 수투 버전으로 부등식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고 몇몇 판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어렵지만 타당한 미적분 등에서는 선택한 자들의 미적분, 그리고 모두의 미적분, 즉 미적분 선택자들 많이 더 공부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수원 수투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다, 이것 또한 수원 수투까지 전부 다 우리 선이수 교과목으로 같이 물어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두 부분을 구분해서 공부했었다고. 이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한다면 6평에 있었던 15번과 거의 흡사한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적분의 수투 버전 풀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등식과 관계해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관계해서 좀 더 공부했던 것이 있더라. 지금 괄호 안에도 주어져 있고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만 공부하는 개념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계 도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모든 강의에서 슈필,워터 할 것 없이 이것과 관계해서 오목, 볼록, 변곡점 등에 대한 것을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하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이와 같이 풀이해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우리만 좀 더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저 지수 로그 함수의 기본형뿐만이 아니라 한없이 커져갈 때 일정 이상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이런 상한선과 하한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그 끝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사실 그냥 지수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래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다가 정의잖아. 만나지 않는다? 부등식. 이 녀석의 값이 얼마 이상 커질 수 없다. 얼마 이하 작아질 수 없다. 등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더 주어진 내용들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fx라는 녀석이 왼쪽은 저 노란색처럼 그려지고 오른쪽은 이런 파란색처럼 그려지는 그런 fx의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지 fx의 개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라지 fx가 이 f보다 늘 위에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라지 f 입장에서는 15번에서도 했던 얘기네요. 부정적분의 뜻은 정입니다.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예요. 즉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는 건 스몰 f는 라지 f의 도함수라는 거다.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 뭔가 감소하다가 뭔가 증가하다가 여기 뭔가 감소하겠지. 근데 이게 한없이 지금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얘도 무한정 계속 감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식으로 밝히는 것이 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원이 생각하진 않아. 괄호 속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이미 이 끄트머리에 가서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항함수에서도 사실 끄트머리가 발산하지만 그게 안 중요했던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리미트 f 제로 이미 괄호 안에 주어져 있는 거다. 이거 가지고 리미트 라지 f를 구할 수 있지 않니? 그랬을 때 이건 C2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이미 탈락이다. 왼쪽이 어떻게 생겼든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이다. 그래서 넌 0 이상이어야 한다. C2가 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C1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all time. 이 부분은 살펴주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왼쪽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사실 여기서 공부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언제나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물어봐질 기하적 의미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냐? 즉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개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로 정의되는 개념이 미적분에 있다는 거지. 할선보다 곡선이 아래로 쳐져 있는 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아래로 볼록을 판정할 때에는 할선보단 밑에 있고요. 접선이 왜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지? 접선이 지금 이렇게 턱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접선이 점점 고개를 들면서 곡선 아래에 존재하잖아.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존재한다고요? 위로 볼록한 게 있다면 접선보다 곡선이 아래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거구나.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F 입장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곳이라면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왜 아래로 볼록해요? 프라임이 증가하니까.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어. 아, 여기를 통해 라지 F의 무엇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극대, 극소 지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다. 이게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이든 여기처럼 미분이 가능할 때에도 여기처럼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F의 증가 감소가 바뀌었지 않니? 라지 F 입장에선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었지 않니? 그럼 라지 F 입장에서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게 되지 않니? 자, 이게 더블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변곡점의 판정이에요. 더블 프라임이 꼭 제로가 되지 않아도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즉 프라임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바뀐다. 네가 변곡점의 정의를 만족시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쪽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아까 변곡점도 살폈었지. 그건 더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라지 F를 그려보면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여기서 바뀐다고. 얘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여기서 바뀌지.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지. 얘네 둘이 접할 수 있다면. 그럼 이 근방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측 끄트머리 하나 봐야 되고 여긴 접하도록 하면 이 개념이 바로 모든 정답을 알려준다. 자, 두 가지 정도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 라지 F 감소, 이만큼은 증가. 근데 이게 접할 수 있다면 인 거예요. 이처럼 그려진다면 이 주변에서 F라는 녀석은 우측으로 당분간은 위로 볼록이에요. 잠시 후에 계산 결과로 확인할게요. 자, F'은 이 녀석의 극대값 전까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 위로 볼록이지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해. 그럼 더 벌어지는 게 확실하지. 얘는 이 이후로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해. 아, F가 감소한다. 라지 F가 증가한다. 그 또한 우리가 확인하고요. F가 위로 볼록하다. 라지 F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 또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측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C1이 2 이상이다. C2가 0 이상이다. 즉, 이 녀석의 점근선이 이렇게 양수 범위에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아, 이게 그래서 뺀 함수를 구하더라도 두 개로 나누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이유구나. 자, 이 부분을 찾으면 간단합니다. 뭐가? 음수 범위에서 접점이 존재할 때 라지 F와 스몰 f 접점이 존재할 때.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지 F 프라임 알파 이퀄 스몰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이것은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큰 상관이 없고요. 접점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알파가 존재하고 그거이면서 라지 F 알파가 스몰 f 알파와 같아진다. 그럼 접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알파. 자, 그 알파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주면요. 많이 어렵지 않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K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겠구나. 그 상황에서 이 녀석을 구해본다면 라지 F의 2분의 1 마이너스 K와 스몰 F의 2분의 1 마이너스 K가 같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순간의 라지 fx를 구해보게 되면 라지 fx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 플러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뒤에 남는 부분이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될 때
알파가 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두었던 0보다 작을 때의 적분상수이므로 C1이잖아요. 이 녀석이 지금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수원에서 공부한 것도 중요하게 같이 이용되는 것이 미적분의 특징이고요. 증가함수이므로 K가 이거 이상이면 이 전체는 2 이상이 된다. 아, 그러면 C1이 2 이상이면 C2가 0 이상이 돼. 오른쪽 끄트머리는 볼 필요가 없구나. 이 점근선이 0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얻은 상태이므로 얘네 둘이 심지어 거의 만난다고 생각을 해도 점근선은 안 만난다가 정의예요. 그래서 라지 F가 스몰 f보다 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완벽히 우측 끄트머리까지를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 이 구간만 설명이 되면 되는데 아, 이 극대값보다 왼쪽에서 접한데 사실은 이 딱 가운데였네. 계산을 해보았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접하게 되고요. 이보다 살짝 사실 오른쪽으로 가서 극대값이 양수 범위로 올라간 상태라고 하더라도 접하게 되면 동일한 것을 통해 이 구간 내에서 설명이 되고 그 뒤는 증가감소를 통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서 설명이 돼. 끝. 이 상황에서는 GK라는 녀석을 지금과 같이 접할 때의 라지 F 제로의 값으로 구하면 되고 접할 때의 함수식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접할 때의 라지 F 제로의 값은 이 부분은 제로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뒷부분은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대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했던 G 2분의 3이라는 녀석은 K가 얼마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즉 이 상황일 때를 하나 물어봤을 거 아니니.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구해주면요. 여기 2분의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거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임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접점이 존재할 때 이 부분 접선이야. 아래로 볼록하면 접선보다 위에 있다며. 접선이야. 위로 볼록하면 접선보다 아래에 있다며. 라지 F보다 F가 접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된다. 그 이후는 자연히 설명이 된다. 오른쪽 끝부분만 확인해주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보겠습니다. 음수범위 접점이 존재하지 않아. 방금 전과 부등호만 반대일 거 아니에요. K가 2분의 1보다 작고 양수라 그랬습니다. 요만큼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K 요 사이에서는 F가 지금 라지 F의 도함수라고 했어요.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다. 부정적분, 미분에서 F 되는 함수. 그럼 F의 이름은 뭐야? 라지 F는 도함수지. 그래서 이게 양수이니까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 음수니까 감소한다. 그 다음 여기 음수니까 다시 감소한다. 이게 지금 라지 F인데 자, 여기서 오목볼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선 접점이 어차피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혹시 정답이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좀 떠있는 상황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가? 자, 그것은 우측 점근선 끄트머리까지 갔을 때 이게 뒤집히지 않는 것을 하나를 확인하고 이쪽에서 이보다 높은 혹은 최대한 내려온 이 라지 F 제로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라지 F 제로 구해주면 라지 F 제로의 값은 무엇이 나오나요? 라지 F 제로의 값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같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인데 K가 저거보다 작잖아. 그래서 라지 F 제로의 값을 여기서 구해보게 되면 C1-K 플러스 1이 나온다. 자, 이것이 K보다는 같거나 크게 만들어져야 하고요. 여기가 0,K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해본 라지 F0, 0, 라지 F0. 이 녀석이 이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려온다면 K까지 내려올 수 있어 보여. 근데 이걸 최대한 내려주게 되면 이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C1, 아니 C2에 대한 녀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C2에 대한 게 0 이상이어야 된다. C1은 그래서 2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는 이 둘이 등호가 되는 것이랑은 무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2K 플러스 1. 지금과 같고요. K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K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면 이 전체는 0보다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C1의 값이 이것과 동일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 다시 말하자면 이 C1의 값이 지금처럼 제로로 동일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의 값이 K와 F0가 같아지는 순간을 만들었을 땐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지금 C1의 값이 2가 되고요. 잠시만요. 이게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1의 값은 지금 현재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게 맞네요. K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의 값은 2보다 작다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등호가 되는 상황까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C1의 값이 2가 되고 C2의 값이 0가 될 때의 라지 F, 0의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1-K가 나오고 이것이 K보다 사실은 큰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측 끄트머리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최대 작아진 라지 F0의 값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K가 2분의 1보다 작은 양수였을 때 GK의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것은 G 4분의 1의 값이었습니다. G 4분의 1의 값은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4분의 3이고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K의 값이 4분의 1, 그리고 1-K로 구해지는 이 라지 F0의 값은 4분의 3이 되는 순간인데, 이보다 이것이 더 내려가게 되면 우측 점근선이 뒤집히게 된다. 자, 그래서 G 4분의 1, 4분의 3이 나와요. 이 둘을 더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합은 2 빼기 4분의 10이니까 4분의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 플러스 Q의 값은 4분의 1이다. 여기까지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수투 버전으로 부등식을 하나의 함수로 처리해 나간다라고 해보았다.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두 곳에 같이 관심을 두고 양쪽을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미적분 고유의 내용. 그래서 선택한 자들만의 미적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 수원수투를 선수교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적분 선택 과목. 그래서 양도 많고, 그래서 다 공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표점도 높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해야 되는 모두의 미적분. 수원수투를 기반으로 생각해 나간다.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식을 계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거다. 만약 이와 같은 풀이를 시작했었다라고 한다면 완료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였던 미적분 고유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설명하고 판단해낼 수 있었던 기하적인 판단들, 그 또한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계도함수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부등식 관련해서 수식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하적으로 공부했던 개념적 판단을 통해서 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제 정말 우리에게 최고 난도로 주어질 수 있는 고변별력이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은 여러분이 뭐 증가함수 등등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수투 범위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주시게 되면 수능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다. 수고 많았고요. 자, 꼭 복습했으면 좋겠는 문제 30번 소개했습니다.